여러분, 만약에 누군가의 마음을 완벽하게 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진짜 온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? 구병모 작가의 소설 절창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. 타인의 상처를 만져서 마음을 엿보는 한 여자가 있는데요. 그녀의 기묘한 능력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이해라는 것의 진짜 의미가 뭘까 하고 다시 생각하게 될 거예요. 자, 그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. 필요하다면 세상 모든 인간을 읽어줄 수도 있어. 하지만 당신만은 절대로 안 읽어. 바로 이 대사, 와, 여기에 이 소설의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여자가 왜 단 한 사람, 바로 당신의 마음만은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거부하는 걸까요? 이 미스터리가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. 그럼 대체 왜 거부하는 걸까요?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주인공 아가씨의 아주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. 그녀는 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걸까요? 그리고 왜 그토록 단호하게 딱 한 사람만 예외로 두게 된 걸까요? 이 주인공 이름도 없어요. 그냥 아가씨라고 불립니다. 그녀에겐 좀 기묘한 능력이 있는데요. 바로 다른 사람의 상처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기억 같은 것들이 막 파편처럼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텔레파시랑은 완전히 달라요. 자, 바로 여기가 이 소설의 진짜 핵심입니다. 그녀가 읽는 건 무슨 명확한 진실 같은 게 아니에요. 그냥 뒤죽박죽 섞여 있고 중간중간 비어있는 생각의 조각들이죠. 그래서 그녀가 뭔가를 읽는다는 건 언제나 오해, 그러니까 오독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거예요. 이 불안정한 능력이 이야기 전체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. 그리고 이 불안정한 능력을 가운데 두고 정말 지독하게 상처로 얽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. 바로 아가씨와 그녀의 능력을 이용하는 남자 문어원이죠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기묘한지 한눈에 보이죠? 한쪽은 상처 입고 연약하지만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가씨. 다른 한쪽은 그 능력을 이용하는 사업가 문어원. 그는 아가씨의 후원자이자 유일한 보호자인데 동시에 그녀를 가장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가해자이기도 합니다. 구원자인 동시에 파괴자인 셈이죠. 근데 문어원이 아가씨를 그냥 이용만 하는 도구로 보는 건 또 아니에요. 그는 그녀를 자기의 지극한 질문이라고 부르거든요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이건 아마 그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온전히 이해받고 싶다는 그의 깊은 욕망을 보여주는 말일 거예요. 단순한 이용을 넘어선 이 집착이 결국 비극의 씨앗이 되죠. 근데 여기서 소설이 함정을 하나 더 파나요.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제3자인 독서 교사의 시선으로 전달된다는 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게 이미 누군가의 편견이나 해석이라는 필터를 한번 거친 정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. 과연 우리는 진실에 다가가고 있는 게 맞을까요? 심지어 이 소설, 우리 독자한테 직접 질문을 던져요. 화자는 아가씨의 과거에 대해 두 가지 완전 다른 버전을 쓱 보여주더니 이렇게 묻습니다. 자, 어느 쪽 이야기가 더 그럴듯하고 이 사람들한테 어울려 보이나요?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우리도 이 관계를 읽고 판단하는 또 한 명의 당사자가 되어버리는 거죠. 이렇게 복잡하고 위태로운 관계,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? 당연히 파국으로 치닫습니다.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가씨는 문호원의 마음을 영원히 닫아버리기로 결심했을까요? 그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의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그 끔찍한 사건이 터지기 전에 아가씨는 문호원한테 정말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. 자신을 이용한다는 걸 알면서도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그의 친절함에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. 고마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이 위태로운 믿음,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배신은 그녀의 모든 걸 무너뜨릴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. 과거, 현재, 미래, 이 흐름을 보면 관계가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명확하게 보여요. 과거의 문호원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주면서 희망을 줬죠. 하지만 현재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을 저지릅니다. 그 결과 미래의 아가씨는 그의 마음을 향한 문을 영원히 닫아버리죠. 바로 절대로 당신만은 잃지 않겠다는 그 선언과 함께요. 자, 이제 이 두 사람의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이 소설이 던지는 진짜 질문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건 과연 뭘까요? 그리고 완벽한 이해라는 게
정말 가능한 걸까요? 소설이 파고드는 핵심 주제, 바로 읽기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 소설의 심장을 관통하는 단어가 바로 오독, 즉 잘못 읽기입니다.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는 결국 나의 경험이나 생각이라는 필터를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왜곡과 오해는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는 거예요. 오히려 이 소설은 이렇게 말합니다. 우리는 오직 오독을 통해서만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. 와, 정말 놀라운 역설 아닌가요? 저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요. 타인이라는 존재는 무슨 수학 문제처럼 정답이 딱 정해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읽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수만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활짝 열린 텍스트 같은 거죠. 절대적인 진짜 모습이라는 건 애초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이건 진짜 작가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설정했는지 보여주는 부분인데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. 문호원의 이름 오원 있잖아요. 이게 한자로 까마귀 오자와 어조사 언자에서 왔는데 이 두 글자가 모양이 너무 비슷해서 옛날부터 틀리기 쉬운 글자로 유명했대요. 이름 그 자체가 오독되기 쉬운 존재라는 걸 상징하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. 만약에 우리가 서로를 오해하고 잘못 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? 어쩌면 그 오독이야말로 사랑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은 아닐까요? 두 사람은 결국 이런 막다른 골목에 서게 돼요. 문호원은 제발 나를 완벽하게 읽어줘 라고 외치고 아가씨는 절대 그럴 수 없어 라며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리죠. 소설은 바로 이 안타까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. 누군가에게 나의 모든 것을 오해 없이 이해받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, 그것이 혹시 사랑의 본질이 아니냐고요. 그럼 우리는 그냥 영원히 외롭게 살아야 할까요? 아니요. 소설은 여기서 정말 아름다운 힌트를 줍니다. 어쩌면 상처를 통해서만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라고요. 서로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깨지고 상처 입은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만 진짜 연결이 시작될 수 있다는 아름다운 암시죠. 이게 바로 제가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 마음에 가장 깊이 남았던 깨달음입니다. 진정한 사랑이란 오해가 아예 없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그 수많은 오해와 왜곡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향하려고 애쓰는 그 과정 자체가 아닐까 하는 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도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. 어쩌면 진짜 사랑이란 건 상대방의 마음을 완벽하게 스캔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기꺼이 그리고 조심스럽게 읽어주려는 그 마음 자체가 아닐까요? 소설 절창은 바로 그 깊고 아픈 질문을 우리 가슴에 새겨넣는 그런 작품입니다.